이런 대규모 참사 이후에는 의학적,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심리지원단을 꾸려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이 사고 시 구출을 위해서는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예, 매우 큰 충격입니다. 비탄에 잠기고 슬픔에 잠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그 반응은 모두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반응은 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각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나 또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분들, 목격자, 유가족 등이 대상이 되겠죠. 네. 이 고위험군은 충격이 너무 심할 경우 일주일 이내 혹은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개입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춰주면 소용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뇌에 반응은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네. 모든 반응은 정상적이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 이제 고위험 징후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탄이나 슬픔은 정상적인데 너무 충격이 심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과민한 반응이 심리적 기능 마비라고 하는데 마치 넋이 나간 듯한 모습, 네. 무감각한 그런 모습, 우왕좌왕하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사결정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살 시도 등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흥분한 상태 또는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과각성 상태인데 숨을 몰아쉬게 되고 또 어쩔 줄 모르고 온몸을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도 긴급하게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입, 대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고위험 증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 심리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죄책감,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데 네. 정도의 차이겠죠. 특히 이런 분들은 곁에 있어주고 자리를 지켜주고 조금 말씀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네. 또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대처가 필요하고요. 일부에서는 화가 나는 듯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담자가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나 불안해한다 그러면 옆에서 곁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재난 경험자는 여러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 회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네. 개입을 해주면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개입이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옆에 있어주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넋이 나간 모습,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너무 심각한 경우엔 정신과에 의뢰를 하거나 약물 치유 등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넋이 나가고 무감각한 사람은 정신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오감을 깨우는 치유.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하는 거고요. 네. 이 방법 중에 색채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깔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네. 색깔인지 선별해낼 수 있는 감각을 깨우는 그런 치료고요. 네. 또 착지법이라고 그래서 착지라는 게 이제 발을 딱 모으고 발 제자리에 모으고 서는 이제 거. 서 있는 네. 건데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면서 바닥에 놓으면서 그 감각을 네. 느끼는 겁니다. 네. 온몸의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굉장히 흥분해 있고 불안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심호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옆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심호흡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복식호흡 요법 또 근육이완법이라고 그래서 네. 온몸을 나른하게 해서 말초부터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요법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비포옹법이라고 하는데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듯 네. 스스로 토닥토닥 셀프 스스로. 토닥임을 네. 하는 겁니다. 한 15번 정도 너무 불안했을 때 이것들을 실천하면 조금 안정화시킬 수 나비 있습니다. 호흡하고 또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격 속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수면과 관련해서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과각성 상태고 너무 흥분 또는 비탄에 잠기면 당연히 잠을 못 자겠죠. 한 달 정도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트라우마, 사고 이후에 어떤 격렬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심리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한 번에 좋아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벌어진 일인지 이걸 거부하기도 하고요. 네. 슬픔이나 불안, 분노,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계세요. 주위에 뭐 친구를 잃었다든지 동료를 잃었다든지 나만 생존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다가 오히려 일주일쯤 지나면 허니문 시기라고 그래서 네.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대중의 관심도 좀 멀어지기 때문에 네. 좀 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환멸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기분이 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 아닐까요? 그때가? 더 위험한 시기인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때 바닥을 치고 점차 5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기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트라우마의 후유증도 참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2005년도에 상주에서 11명이 압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압박질식, 그때도 압박질식이 가장 많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불면증, 불안증을 호소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1년이 지났는데도 공황장애 또는 불안장애를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상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요.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또 그런 외상을 겪었던 장소와 비슷한 곳은 계속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심리적 개입, 골든타임 이내에 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이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아픔이 상당히 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어떤 유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이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상실감이라는 것도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곁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한 게 있을 때 말을 걸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 섭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 증상 중에 입맛이 떨어져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충격이 심해서 며칠간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면서 그런 입맛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곁에서 이제 지켜줘야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